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운전면허 갱신 제도의 최신 변화, 특히 고령 운전자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가상현실 시뮬레이터의 도입 배경과 그 역할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필수 절차인 인지 능력 평가와 교통안전 교육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연령별 갱신 주기와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주어지는 유익한 지원 혜택들도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고령 운전자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안전운전 수칙과 가족 구성원들이 고령 운전자를 어떻게 지원하고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도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고령 운전자분들의 안전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운전면허를 소지한 고령 운전자분들의 숫자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갱신 제도는 단순히 서류상 절차가 아니라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모두가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운전 능력을 단순히 운전 경력으로 판단하거나 형식적인 신체 검사에 의존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과학적인 접근 방식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령 운전자분들 스스로의 안전뿐만 아니라 일반 운전자와 보행자를 포함한 모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하고 긍정적인 발전 방향입니다. 변화하는 운전면허 갱신 제도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어르신들의 안전 운전은 물론 더욱 편리하고 활기찬 생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방식이 과거와는 다르게 더욱 실질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이론 시험이나 간단한 신체 검사를 통해 운전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제 운전 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하여 운전 능력을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가상현실, 즉 VR 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 2024년부터 도로교통공단은 일부 지역에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능력 자가 진단을 위한 VR 시뮬레이터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제 도로 환경과 흡사한 가상 시뮬레이션을 제공하여 운전자가 다양한 돌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VR 환경에서는 운전자가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보행자를 회피하거나 예상치 못한 앞에서 끼어드는 차량에 급정거를 하거나 야간 운전 시 마주오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에도 시야를 유지하는 등 실제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기 상황을 재현합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의 시각, 청각 그리고 신체 반응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인지 및 반응 능력을 정확히 측정합니다. VR 시뮬레이터는 운전자의 시선 이동 패턴, 페달 조작의 정확성과 민첩성, 그리고 위험 상황에서의 판단 시간과 의사결정 과정 등을 정밀하게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점에서 운전자가 얼마나 빨리 위험을 인지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지 또는 좌우를 살피는 시선 처리는 적절했는지 등 미세한 부분까지 데이터로 축적됩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데이터는 단순히 면허를 갱신할 수 있는지 여부를 넘어 운전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정보는 운전자 스스로의 운전 습관을 객관적으로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운전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미리 인지하며 스스로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재 이 VR 시뮬레이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는 아니며 부산 남부 운전면허 시험장과 같은 특정 면허 시험장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시범 운영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전국적인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뮬레이터 도입은 운전면허 갱신 제도가 단순히 시험지를 푸는 방식에서 벗어나 가상 도로에서 실제 운전하는 것처럼 운전자의 반응 능력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 운전자분들이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스스로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뮬레이터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미리 파악하고 연습함으로써 실제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스웨덴, 일본, 미국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시뮬레이터 기반의 평가나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전자의 안전은 물론 사회 전체의 교통사고율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VR 시뮬레이터는 고령 운전자분들의 안전을 지키고 능동적으로 운전 기술을 유지 및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래 지향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분들은 면허 갱신에 특별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바로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 주기와 갱신 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필수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필수 조건에는 인지능력평가, 적성검사, 그리고 교통안전교육이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 인지능력평가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인지능력평가는 단순히 시력이나 청력만을 확인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이는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운전자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반응하는지를 확인하는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평가 항목으로는 기억력, 집중력, 반응 속도, 그리고 판단력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인지 기능들은 운전 시 순간적인 상황 판단과 정확한 조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평가 문제의 예시로는 잠시 동안 화면에 보여준 여러 개의 그림이나 단어 중에서 3분 뒤에 기억나는 것을 정확히 고르는 문제, 화면에 빠르게 지나가는 여러 개의 숫자나 도형 중에서 특정 목표물이 나타날 때 신속하게 버튼을 누르는 문제, 또는 운전 중 예상치 못한 상황, 예를 들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반대편에서 차량이 다가올 때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선택하는 문제 등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운전자의 인지 기능이 운전에 적합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인지 능력 평가 결과 기억력 저하가 나타난다면 복잡한 경로를 기억하거나 순간적으로 여러 정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면허가 즉시 갱신되지 않습니다. 1회 한해 재검사를 받을 기회가 주어지며 이때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조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2회 연속으로 기준 점수에 미달하게 되면 운전면허를 반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고령 운전자분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도로 위의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안전까지도 고려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시야가 좁아지거나 동체 시력이 저하되고 위험 상황에 대한 반응 속도가 느려지거나 복합적인 정보 처리 능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지 능력 평가는 고령 운전자 스스로 자신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필요하다면 운전 방식에 변화를 주거나 면허 자진 반납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평가 결과가 기준 미달인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면허 반납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면허 시험장에서 전문가와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인지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전을 지속할지 또는 다른 이동수단을 활용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 등 특정 상황에서의 운전을 자제하고 낮 시간에 익숙한 도로 위주로 운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장거리 이동 시에는 대중교통이나 다른 운전자에게 도움을 받는 등의 대안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도로 이용자에게 더욱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75세 이상 운전자분들은 면허갱신 시 이인지 능력 평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충분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분들께는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운전 능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궁극적으로 안전 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총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교육은 하루 만에 완료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이론 수업과 간단한 시뮬레이터 체험으로 이루어져 있어 실제 운전 상황에 대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간접적인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교육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첫째,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변경사항과 법규 준수의 중요성입니다. 예를 들어 스쿨존에서의 제한속도 변경이나 새로운 교통신호 체계 등 운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법규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둘째, 고령 운전자분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과 그 예방법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 교차로에서의 부주의 사고, 차선 변경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사고 또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 등 구체적인 사고 사례들을 영상 자료와 함께 분석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운전 기술과 습관을 교육합니다. 셋째, 노화로 인해 변화하는 신체 기능, 시야 좁아짐, 동체 시력 저하, 반응 속도 감소에 맞춰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운전 기술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차선 변경 전 충분한 주변 확인, 야간 운전 시 전조 등 상향 조작의 필요성 등 실질적인 운전 요령이 교육됩니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운전자가 취해야 할 행동 등도 교육 내용을 구성합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단순히 이론 강의를 넘어 다양한 사고 사례 영상, 시청, 관련 질문에 대한 토론, 그리고 간이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실제 반응 훈련 등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 운전자분들은 변화하는 도로 환경에 더욱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여 예방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의무교육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예약하고 수강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교육시간, 장소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의 스케줄에 맞춰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일부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비대면 교육의 확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이동이 어려운 분들도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교육 이수는 면허 갱신의 필수 조건이므로 대상이 되는 고령 운전자분들께서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안전한 운전 습관을 유지하고 도로 안전에 기여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이 교육은 단순히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넘어 고령 운전자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고 가족과 이웃의 안전까지도 지키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일상 운전 습관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가족들과도 함께 안전 운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운전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이는 운전 능력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입니다. 먼저 만 64세 이하 운전자분들은 10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만 65세부터 74세까지의 운전자분들은 5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만 75세 이상 운전자분들은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등적인 갱신 주기는 연령 증가에 따른 인지 능력 및 반응 속도 저하 가능성을 고려하여 도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러한 주기적인 점검은 운전자 스스로의 능력을 자각하고 만약 운전 능력이 저하되었다면 적절한 시기에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분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지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엑셀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하여 발생하는 사고가 고령 운전자 사고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장치 장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시에서는 고령 운전자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설치할 경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 주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전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았을 때 이를 감지하여 차량의 출력을 제한하거나 경고음을 울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기술적 시도입니다. 또한 운전이 힘들어지거나 인지 능력 평가 등 적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혜택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면허 자진 반납 시 다양한 형태의 혜택을 제공하여 고령 운전자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어르신들께 교통카드 충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대구시는 대중교통 무임승차증 또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합니다. 부산시는 노인복지카드와 연계한 대중교통비 지원을 실시하여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경기도의 일부 시군에서는 월정액의 택시 이용 바우처를 제공하여 필요할 때 언제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강원도 산간 지역의 군 단위에서는 복지관 차량 우선 이용권이나 경로당, 병원 등으로 연결되는 무상 셔틀 서비스를 운영하여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특정 지자체에서는 마트 배달 서비스 할인, 문화시설 이용 할인, 공공시설 무료 입장 또는 실버 복지센터 프로그램 우선 이용권 등 실질적인 생활 편의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면허 자진 반납은 오랫동안 누렸던 운전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기에 고령 운전자 스스로가 내리는 현명한 결정이지만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과 혜택들은 고령 운전자분들이 안전한 이동 수단을 선택하고 독립적이고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지원 방식과 내용은 상이하므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청이나 군청에 직접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고령 운전자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의 질을 함께 추구하는 중요한 정책 방향입니다. 고령 운전자분들이 안전하게 운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안전 운전 습관을 익히고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안전 수칙을 지킨다면 더욱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간에만 운전하고 야간 운전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에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마주오는 차량의 불빛 등으로 인해 시력이 더욱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복잡한 시내 도로나 교통량이 많은 고속도로보다는 익숙하고 한산한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악천후 시에는 운전을 삼가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할 경우 충분한 감속과 함께 전조등 및 안개등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넷째, 운전 전후로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이완하고 장거리 운전 시에는 중간중간 충분한 휴식을 취해 피로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신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운전 중 이상을 느낀다면 즉시 운전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시력, 청력, 반응 속도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교정이나 치료를 받는 것도 안전 운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고령 운전자분들 뿐만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들은 먼저 고령의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운전에 대한 걱정이나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개방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강압적이거나 비난하는 태도보다는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여
VR 시뮬레이터 체험이나 인지 능력 평가에 동행하여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부모님의 차량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와 같은 안전 보조 장치 설치를 함께 알아보고 지원하거나 필요하다면 운전 경로를 단순화하는 내비게이션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고려하거나 권유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그 결정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허 반납이 독립성 상실로 느껴지지 않도록 자진 반납 시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 혜택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대중교통 이용 방법을 함께 연습하거나 필요시 동행해드리는 등의 세심한 배려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가족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은 고령 운전자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운전은 단순히 이동수단을 넘어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함께 변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고령 운전자를 위한 운전면허 갱신 제도의 주요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VR 시뮬레이터의 도입부터 인지 능력 평가, 필수 교통 안전 교육, 그리고 연령별 갱신 주기와 면허 자진 반납 혜택, 더 나아가 안전 운전 수칙과 가족의 역할까지 다각도로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고령자분들에게 운전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령 운전자분들이 스스로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 교육과 지원을 받으며 더욱 오랫동안 안전하게 운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점검 시스템입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 운전자분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그 안전 또한 놓치지 않으려는 균형 잡힌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교통안전 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대중교통 인프라를 보완하며 고령 운전자분들을 위한 다양한 교통비 지원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모든 도로 이용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고령 운전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서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제도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필요한 혜택들을 빠짐없이 누리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모든 도로 이용자가 서로를 배려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더 나은 교통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